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필기의 핵심 이론 제 8번째 강좌입니다. 안전관리론 과목이고요. 자, 산업심리 내용입니다. 산업심리. 앞에 강좌에서 이제 그 적응 기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레빈의 행동법칙이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동, behavior를 이야기합니다.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펑션, 함수관계에 있다. P와 E의 함수관계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P는 person을 나타냅니다. person,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은 이제 개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E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environment. environment라고 쓰고 환경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무슨 환경이냐면 심리적 환경입니다. 심리적 환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작업 환경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 작업 환경보다 더 궁극적인 게 무슨 환경이냐면 심리적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하면 심리적 환경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의 주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주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마음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좌우하냐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가 잘 돼 있는 좋은 사람은 나의 행동이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의 행동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인간의 행동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 경험 또는 연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개체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고,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행동을 하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피하게 행동을 하고,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달라지는 정도도 이 개체에 의해서 경험이나 연령이나 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진 또 영향을 또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영향을 주고 행동이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레빈의 행동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빈의 행동법칙을 설명하는 말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기호를 설명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behavior, 인간의 행동이고요. person, 개체고요. 그다음에 환경, 해서 environment, 이것을 심리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의 변화와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변화, 이 두 가지 환경이 작업 환경이 중요하냐,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환경이 중요하냐, 뭐가 더 지배를 한다라고 판정이 됐냐면 인간관계에 의한 심리적 환경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데 영향을 더 준다. 그게 생산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 법칙, 레빈의 행동 법칙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 person과 environment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식입니다. 자, 인간의 레빈의 행동 법칙 간단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은 person, 개체와 심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자, 레빈의 행동 법칙 알아두셔야 되고요. 재빈발설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는, 자주 빈발한다는 말은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이 어려워서 재해를 유발한다는 설.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설입니다. 그게 기회설이라고 부르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소질이 문제가 있어서 재해를 자주 일으킨다는 설이다. 이 설을 경향설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질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재해를 일으킬 요소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재해를 자주 일으킨다라는 설입니다.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재해를 빈발한다는 설. 그래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말은 한번 이렇게 재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재해를 당한 사람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다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입니다. 그걸 암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말이고, 소질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경향설은 개인의 소질, 또 경험, 여기는 작업이 어려워서 재해를 유발한다는 설이다. 자, 여기는 작업이 어려워서 재해를 유발한다는 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자, 누발자가 있습니다. 제 누발자 유형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미숙성 누발자, 작업이 미숙하여 재해를 빈발한다는 설.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제 미숙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이 어려워서 근심 걱정이 있어서 재해를 일으킨다는 설. 아까 집에 나왔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작업이 어려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황성 누발자는 무슨 설하고 가까워요? 여기 1번하고 2번은 크게 보면 다 무슨 설이다? 기회설입니다. 기회설. 기회설에 해당이 되고요. 습관성 누발자라고 해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험이 있어서 재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누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습관성 누발자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나왔던 설 중에서 뭔 말하고 똑같아요.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암시설이죠. 그래서 여기를 암시설 이렇게 부르고요. 암시설과 연관되는 내용이고 소질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했어요. 소질이 개인적 소질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경향설이라고 하죠. 앞에 나왔던 경향설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가 아니죠. 기회설, 암시설, 경향설을 사람으로 바꾸니까 누발자 붙이고 이름이 미숙성, 상황성, 습관성, 소질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상황성 누발자는 작업이 어려워서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근심 걱정이 있거나 작업이 어렵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다 상황성 누발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그 경향이 정해졌죠. 소질의 문제다. 경험을 당했다.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업이 미숙했다. 그래서 미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황성 누발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누발자가 있는가를 기억을 해보시고 이걸 설하고 짝을 잘 찾아서 기억을 같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설하고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기회설이고요. 암시설이고요. 여기는 경향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 누발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에 뭐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종종 한 번씩 언급되는 내용이다. 인간의 행동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어 정리인데요. 간결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결성의 원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결성을 좋은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간결하게 간다는 말은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더 간결하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미 없는 과정은 빼버립시다. 그래서 빨리 목적에 도달합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생략행위를 수반합니다. 생략행위를 수반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안전에서는 간결성의 원리가 좋은 원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작업을 하다가 보호구가 불편하다. 그래서 보호구를 생략하고 작업한다.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 간결성의 원리가 적용돼 버리면 안전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결성의 원리는 생략행위를 수반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 안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이다 그랬어요. 일점 집중 현상. 이 말도 들어보면 아주 좋은 말 같죠.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 일점 집중 현상이라는 용어는 어쩔 때 쓰냐면 갑작스러운 사태에 접했을 때 멍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봤다든가 아니면 눈앞에서 뭐가 뻥 터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 작업자는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점 집중 현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과긴장 상태입니다. 과긴장. 과도한 긴장 상태가 되고 이것을 이제 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식의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과잉 현상이 일어났다. 과잉이라는 것은 너무 의식이 넘쳤다는 이야기죠. 과잉 현상.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멍해지는 현상과 똑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후속 조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점 집중 현상. 이것도 우리 안전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대피 방향은 좌측으로 대피한다. 이제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일 때 좌측으로 가고 반대로 왼발잡이면 오른쪽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라이트를 보는 사람은 오른발잡이, 레프트는 왼발잡이를 두는 이유. 그런 이유고요. 또 여러분들 트랙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한번 트랙 400m 달리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돌면 400m인데 이 400m 달리기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00m 달리기를 할 때 곡선부를 달릴 때 오른발잡이가 잘 달리겠어요? 왼발잡이가 잘 달리겠어요?
예, 오른발잡이가 잘 달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이는 400m 트랙 달리기 할 때, 400m 달리기를 할 때 왼발잡이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는 이야기요. 왜?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왼발잡이는 왼발이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발잡이가 유리하다. 400m 달리기도. 그런 취지로 좌측으로 피한다. 100%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경향이 있다. 자기가 잘 회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리스크 테이킹 말 그대로죠.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건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건너지 않아야 되는데 좌우를 보니까 차가 안 와요. 차가 안 오니까 건너도 내가 안 다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자신이 사고 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 게 리스크 테이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리스크 테이킹의 용어 한번 봐놓으셔야 되고요. 감각 차단 현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단조로운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면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 자, 중요한 말이 의식 수준이 저하됐다 이 말입니다. 의식 수준이 저하되니까 이것도 부주의한 거죠. 부주의한 종류입니다. 감각 차단 현상, 단조로운 업무를 장시간 수행 시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강의를 들으시니까 앉아서 책을 보고 그냥 이렇게 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쉽게 지칩니다. 지친단 말이 감각 차단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이 얼똥말똥 졸음이 쏟아지기. 여기 감각 차단 현상은 결국은 졸음이에요. 졸음. 졸음이 오는 현상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고 같이 애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거쳐져야지 이런 졸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감각 차단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 따라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점 집중 현상, 간결성의 원리,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감각 차단 현상, 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도 빈도를 꼽는다면은 제일 빈도가 높았던 것은 감각 차단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이렇게 2, 4, 5번 이 세 가지 용어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식의 과잉이란 말도 써놓으셨죠. 의식의 과잉. 일점 집중은 의식의 과잉이다. 이 말이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